금융감독원이 잠정 집계한 작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액은 1,139조 3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8%, 금액으로는 62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액은 각각 941조 8천억 원과 197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용액 증가폭은 신용카드가 57조 8천억 원, 체크카드는 4조 9천억 원입니다. 작년 카드 대출 이용액은 1년 전보다 1조 8천억 원 감소한 10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이용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 순이익은 0.9%, 239억 원 감소했습니다. 할부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 이자 수익에 비해 대손 비용과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카드 대금과 할부금, 신용대출 등을 1개월 이상 내지 못한 연체율은 한 해 전보다 0.42%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 1.6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전년 대비 0.29%포인트 상승한 1.14%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대손적립금 충당률이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109.9%로 개선되며 손실 흡수 여력은 더 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5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300만 명인데 일각에선 신용 점수가 오른 저신용 차주의 카드 이용이 늘어 카드사의 부실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 명동과 을지로 등 노른자 상권 임대인은 2억 월세를 벌지만 전국 상인들은 평균 124만 원 월세로 허리가 휩니다. 하지만 뛰는 월세 위엔 비싼 이자가 더 괴롭힙니다. 통계청이 분석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이자는 13만 원, 전년보다 3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30% 이상 껑충 뛴 셈. 이자가 크게 늘면서 월세 등 실제 주거비용을 9년 만에 추월했습니다. 주거비도 최대 증가폭인데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급증한 이자엔 미치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4분기 월세 가구 흑자율이 20%로 4년 만에 가장 낮아 임차인 여윳돈도 홀쭉해졌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이자 내고 필수 먹거리 사면 남는 게 없단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금융권, 상생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1,000조가 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훨씬 더 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상생금융 강도를 높여 3%대로 떨어진 대출금리를 더 안정시키고 6천억 원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한국은행이 잠정 발표한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천억 원입니다. 작년 4분기 말보다 2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가계신용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와 작년 1분기 연속으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2분기 반등한 뒤 3개 분기 연속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 원으로 직전 분기 말보다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이 기간 15조 2천억 원에서 12조 4천억 원으로 둔화됐습니다. 이는 정책 지원 대출 공급 축소, 작년 말 전후 주택 거래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하였습니다.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9조 7천억 원에서 마이너스 12조 6천억 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3개월 사이 11조 4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반면 기타 금융기관 등은 4조 6천억 원 늘며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1분기 가계 판매 신용잔액은 115조 8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한은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른자 중 노른자인 명동 상권. 1층 점포 월평균 임대료는 1,230만 원대로 전국 최고입니다. 명동과 을지로 등 서울이 평균 177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과 경기 지역도 170만 원대로 제주와 전남보다 3배 가깝습니다. 전국 평균 124만 원으로 상인들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자영업 소득 하위 20% 평균 소득은 2018년 180만 원에서 70만 원대로 61%나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0.1%는 16억 9천만 원대로 오히려 4%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갚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석 달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들로 개인 사업자들이 갚지 못한 돈은 27조 3,833억 원, 전년보다 50% 불었습니다. 여기에 가계 대출까지 옥죄며 서민 삶은 하루하루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1,000조가 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훨씬 더 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400만 원대로 증가 추세에 돌입한 만큼 물가 잡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상생 금융 압박 수위를 높여 3%대로 떨어진 대출 금리를 더 안정화시키고 이달 말까지 예정된 6천억 원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도 촘촘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며 낮은 신용 등급으로 생활비 대출이 막막했던 A씨. 사금 대출까지 알아봤는데 신용 등급 낮은 게 걸려서 그쪽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더라. A씨와 같이 생계비 등이 필요한 저신용,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금융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지난달까지 18만여 명에게 1,40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생애 한 번뿐인 대출 횟수를 바꿔 대출금을 전액 갚았을 때 다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출을 다시 이용할 때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자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대출 연체자 등을 위주로 취업이나 복지 지원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 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이 신설돼 연체자의 부채 관리 지원에도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112조 7,400억 원, 2019년보다 무려 51% 늘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9.5%였고 폐업자는 91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 1,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실질 근로소득도 역대 최대폭으로 줄어들자 복권 당첨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또에 기대지 않고는 뭔가 나의 확실한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221만 2천 가구가 로또나 연금 복권 등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10가구 중 1가구 꼴인데 2021년 1분기 이후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중산층이 가장 많았고 고소득층, 저소득층의 순으로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한 달 평균 복권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7,321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3%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권 구입 증가에 대해 소득 분배나 저소득층 삶의 문제 등을 점검해야 할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정의로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와 이것을 가지고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좀 돕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삶의 안전망 이런 것들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추진 중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